나는 언니의 결혼식 당일 그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 있는 언니의 등을 향해 칼을 들었다. 피가 튀지 않게 조용히 그녀의 미래를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 한 자루를. 하지만 나는 멈췄다.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칼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그녀의 7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영원히. 서울의 여름은 항상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시작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그날, 나는 언니의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은아, 오늘부터 아이들 좀 봐줄래? 언니가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 목소리는 여전했다. 달콤하고 명령조로 포장된 그 음색.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문을 열었다. 더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내 인생처럼. 내 이름은 한지은. 29살, 평범한 직장인.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언니, 한지현은 내 인생의 절반을 삼켜버린 괴물이었다. 우리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언니는 항상 빛이었다. 학교에서는 미인대회 우승자, 직장에서는 영업팀의 스타, 그리고 결혼. 3번, 첫 번째 남편은 재벌 3세, 두 번째는 유명 연예인 매니저. 세 번째는 이제 막 만난 정치인 아들. 그녀의 삶은 드라마 같았고 나는 그 드라마의 엑스트라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느라 병원에 오지 않았다. 미안, 지은아. 언니 꿈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로 어머니의 장례를 혼자 치렀다. 아버지는 그 후로 술에 빠져 돌아가셨고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언니의 학비를 벌었다. 언니는 고마워, 동생. 언니가 나중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지금 내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매달 내 월급의 반을 삼킨다. 직장은 중소기업의 회계팀, 야근이 일상이다. 그런데 언니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 아이들 7명이야. 첫 결혼에서 2, 두 번째에서 3, 그리고 이번엔 없지만 이전 애들 다 데리고 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웃었다. 너 혼자 사는 거 알잖아. 완벽해. 한 달만, 아니 2달. 결혼식 끝나면 데리러 갈게.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7명, 그 나이들은? 막내는 3살, 마지는 12살, 나는 아이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언니, 나 일 있어? 못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얘야, 너도 언젠가 결혼할 텐데 연습이야? 게다가 우리 집안 유일한 혈육이잖아. 거절하면 어떻게 봐?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했다. 가족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그날 오후 아이들이 도착했다. 택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은 폭풍. 막내 유찬이는 울부짖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고 12살 준호는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소리쳤다. 나머지 5은 짐을 끌며 방 안을 헤집었다. 내 원룸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지고 과자가 부서진 채로 깔렸다. 나는 무릎 꿇고 아이들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피곤이 몰려왔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내 침대에 몰려들었다. 유찬이가 내 팔을 물고 울었고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엄마가 왜 안 와?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화려한 드레스 샵에서? 그녀의 3번째 신랑과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을 포기했다. 상사가 전화로 소리쳤다. 한지은 씨, 무슨 일이야? 오늘 중요한 회계 마감인데 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대답 대신 핸드폰을 껐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려다 타버린 냄비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내 삶인가? 언니의 쓰레기통.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한강공원,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는 그곳.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없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놀았지만 나는 벤치에 앉아 언니의 SNS를 훑었다. 그녀의 피드, 세 번째 사랑, 영원할 거야. 웨딩드림 행복 사진 속 그녀는 빛났다. 백옥 같은 피부, 완벽한 미소. 댓글은 축하로 가득했다. 언니 최고, 진짜 로맨틱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 어린 시절, 언니가 첫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다. 지은아, 띵드레스 피팅 도와줄래? 내가 날 입혀줘. 나는 하루 종일 쇼핑몰을 돌아다녔고 그날 밤 그녀의 신혼여행 짐을 쌌다. 두 번째 결혼 때는 더 했다. 아이들 봐줄 사람 없어? 너만 믿을게. 그때는 셋이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3달을 보냈다. 그녀는 이혼 후 미안 한마디로 끝냈다. 이제 7, 내 인생은 언니의 그림자 속에 갇혔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자 준호가 물었다. 이모, 우리 엄마 언제 와? 나는 미소 지었다. 곧 올 거야. 거짓말.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아팠다. 그들은 무슨 죄인가? 언니의 실수들, 그녀의 욕망의 산물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에 계란 몇 개.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유찬이가 토했다. 우유 알레르기였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밤 11시,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이모님, 이 아이 제대로 돌봐주셔야 해요. 영양 불균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니 다른 아이들이 깨서 울었다. 새벽 3시,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피어올랐다.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이게 다야? 나한테 7명을 떠넘기고 그녀의 답, 고마워, 지은아. 사랑해. 곧 보자. 그 문자 하나에 나는 무너졌다. 사랑. 그건 그녀의 무기였다.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다. 조용히, 아이들이 깨지 않게. 며칠이 흘렀다. 내 삶은 루틴이 됐다.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죽 끓이기, 세탁하기, 공원 데려가기, 저녁 먹이기, 재우기. 출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월급은 끊겼고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언니는 연락조차 없었다. 그녀의 SNS는 결혼 준비로 물들었다. 드레스, 반지, 허니문 계획.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 나는 패닉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하려다 언니에게 전화했다. 준호가 안 왔어. 그녀의 목소리, 짜증 섞인. 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찾아봐. 학교 근처일 거야. 나는 한강을 따라 뛰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2시간 후, 준호를 찾았다.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다. 이모, 나 싫어. 엄마가 왜 안 데리러 와?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언니, 내가 시작한 이 지옥, 내가 끝낼게. 하지만 어떻게? 칼, 불. 아니, 더 잔인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빼앗아. 내 아이들.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내 자존심, 내 미래.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일주일, 아니 열흘. 내 원룸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옷가지가 바닥을 덮었고 공기 중에는 우유와 기저귀 냄새가 배어들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 언니의 3번째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그녀의 텍스트, 지은아, 띵드레스 사진 보낼게.
예쁘지? 첨부된 사진. 그녀는 완벽했다. 하얀 레이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럭셔리 호텔 로비.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그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공허함. 아니, 만족. 그녀는 항상 이겼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전쟁이었다. 막내 유찬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엄마. 엄마, 그의 작은 손이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나는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울었다. 왜 이 아이들이? 언니의 첫 결혼은 사랑이었다. 재벌 남편과 동화 같은 결혼.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고 이혼 후 아이 둘을 남겼다. 두 번째는 열정. 연예인 매니저, 파티와 술, 이혼 이후. 그의 불륜. 셋의 아이들. 이제 세 번째. 이번엔 진짜야, 지은아. 영원할 거야. 나는 믿지 않았다. 언니의 영혼은 항상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파편은 내게 떨어졌다.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바빠. 우리랑 안 놀아. 6살 지민이는 이모가 엄마처럼 해줘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돈 문제가 심각해졌다. 식비만 매일 5만 원, 우유, 기저귀, 과일, 통장이 바닥났다. 나는 옛날 친구에게 빌렸다. 지은아, 무슨 일? 그녀의 목소리에 동정. 나는 거짓말했다. 가족 일 하지만 밤에 혼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언니의 결혼식을 망치기. 어떻게? 초대장. 아니, 더 깊게. 어느 날 언니가 왔다. 오랜만. 그녀는 명품 백을 들고 화장 완벽. 아이들 어때? 너 고생 많았어. 그녀는 유찬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가 낯설어 울었다. 엄마, 그녀는 웃었다. 바빴어.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봤다. 평가하듯. 집이 엉망이네. 청소 좀 해. 나는 참았다. 언니, 언제 데려갈 거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혼식 후에. 허니문 가면서 호텔에 맡길까 해. 호텔. 아이들을. 나는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야.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얘야, 너한테 맡긴 게 잘못됐어? 가족이잖아. 게다가 내 인생 뭐 있냐? 남자도 없고 직장도. 그 말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언니, 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어머니 장례, 아버지 장례, 내 학비, 내 첫 결혼 비용. 내가 다 했어. 그녀는 코웃음 쳤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난 그냥 살았을 뿐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이 아이들 돌보면서 연애나 해.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무너졌다. 소파에 앉아 울었다. 아이들이 깨서 달려왔다. 이모 왜 울어? 준호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닦았다. 그 순간 복수의 형태가 명확해졌다. 언니의 약점은 가족. 그녀가 무시하는 그 가족. 나는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대신 그녀의 비밀을 파헤칠 거야. 나는 언니의 옛 연인을 찾기 시작했다. 첫 남편, 재벌 3세. SNS를 뒤졌다. 그는 지금 해외에서 사업 중. 두 번째 남편은? 그는 자살했다. 술과 약, 언니의 불륜 때문이라는 소문.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노트북 앞에서. 그리고 발견했다. 언니의 이메일 해킹.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 바보같이 간단했다. 이메일 속 첫 남편과의 대화. 너 때문에 이혼했어. 아이들 데려가지 마. 그녀의 답. 돈만 주면 조용히 할게. 두 번째 남편.
내가 바람피운 증거 있어. 공개할까? 그는 자살했다. 이제 세 번째. 신랑에게 보낸 메시지, 사랑해, 오빠. 하지만 이전 결혼 얘기 꺼내지 마. 언의 과거는 없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었다. 이게 복수의 시작.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더 큰 걸, 언니의 결혼식을 파괴할 증거. 나는 첫 남편에게 연락했다. 익명 이메일. 지현 씨의 과거를 아시나요? 증거 있습니다. 그의 답은 빨랐다. 만나자. 서울, 내일. 다음 날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나갔다.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50살쯤, 여전한 재력가.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그는 웃었다. 그 여자, 악마야? 나도 알았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 그는 증거를 더 줬다. 녹음 파일, 언니가 아이들은 내 문제야. 돈이나 보내라고 말하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렸다. 이모, 재미있었어. 지민의 미소. 나는 안아 올렸다. 응, 아주 재미있었어.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당일 언니의 신랑에게 모든 걸 보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그녀를 직접 대면할 거야. 시간이 다가왔다. 언니의 리허설 디너. 그녀가 초대했다. 와, 지은아. 아이들 데려오지 마. 어른 파티야. 나는 갔다. 홀로. 호텔 볼룸, 샹들리에가 빛났다. 언니는 신랑 팔짱을 끼고 웃었다. 지은아, 여기. 나는 다가갔다. 그녀의 눈, 승리감. 고마워, 동생. 내 덕에 이렇게 행복해.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축하해. 영원한 사랑. 하지만 내 주머니 속 USB, 그 무게가 느껴졌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결혼식 전날, 서울은 비가 내렸다. 하늘은 내 마음처럼 흐렸다.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며 기다렸다. 이모, 내일 엄마 올까? 유찬의 물음에 나는 등, 올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내 계획은 이미 굴러가고 있었다. 첫 남편과의 만남 후 나는 더 많은 증언을 모았다. 두 번째 남편의 동료, 연예계 사람. 지현 씨는 유부남을 유혹했어요. 매니저가 자살한 것도 그 스트레스 때문. 녹취록, 사진, 이메일. 나는 익명 계정으로 신랑에게 보냈다. 당신의 약혼녀, 한지현. 그녀의 과거를 보세요. 첨부 파일. 그는 읽었을까? 답은 없었다. 언니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텍스트. 내일 봐, 지은아. 내가 플로어걸 할래. 플로어걸? 신부의 동생으로 꽃을 뿌리는 역할. 나는 좋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손에 쥔 건 꽃이 아니라 독이었다. 결혼식 날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중심. 로비부터 화려했다. 게스트들은 재벌, 연예인, 정치인. 언니는 백색 드레스에 쌓여 빛났다. 그녀의 신랑, 이재민 씨 국회의원 아들, 미소가 완벽했다. 지은 씨, 반가워요. 지현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의 눈, 피곤해 보였다. 내 증거를 봤나? 의식 시작. 오르간 소리, 신랑 신부 입장. 나는 플로어 걸 자리에 섰다. 꽃잎을 뿌리며 걸었다. 언니의 눈이 나를 봤다. 자랑스러운 듯, 하지만 내 가슴은 타들어갔다. 서약 시간. 영원히 사랑할게요. 신랑의 목소리, 떨림. 그는 알았다. 목사님의 뒤에 있으신 분, 순간 문이 열렸다. 두 번째 남편의 동료가 들어왔다. 마이크를 쥐고. 잠깐만요. 이 결혼 멈춰야 해요. 홀 안소란이 일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언니의 목소리, 돈만 주면 조용히 할게. 게스트들의 속삭임.
언니의 얼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누군데? 신랑이 그녀를 봤다. 지현 씨, 이게 진짜예요. 그녀는 부정했다. 오빠,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 하지만 첫 남편이 일어섰다. 아니, 진짜야. 나도 피해자야. 홀 안 아수라장. 언니가 나를 봤다. 지은아, 너 한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축하해. 내 영원한 사랑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달려왔다. 너 때문에. 어떻게 이러냐? 그녀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서 있었다. 신랑이 떠났다. 취소야. 게스트들은 떠났다. 언니는 무너졌다.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왜? 어머니 장례 때, 아버지 때, 내 결혼 때마다 나 혼자였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눈, 증오로 물들었다. 너 후회할 거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기다렸다. 이모, 엄마 왜 안 왔어? 나는 안아 올렸다. 엄마 바빠. 하지만 이모가 있어. 그날 밤 언니의 전화가 왔다. 신통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학대. 그녀의 무책임. 사회복지사들이 왔다. 아이들 보호 필요해요. 언니는 잡혔다. 뉴스에 떴다. 연예계 스캔들, 세 번째 신부의 어두운 과거, 그녀의 인생, 산산조각.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상처를. 복수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고요함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이제 내게 익숙해졌다. 준호는 학교 숙제를 도왔고 지민이는 요리를 거들었다. 유찬이는 지모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언니의 울음소리, 그녀의 눈빛. 언니는 감옥에 갔다. 아동 방임 혐의. 재판에서 그녀는 나를 저주했다. 저 애가 다 꾸민 거야. 동생이 질투해서 판사는 내 증언을 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렸어요. 3번의 결혼, 3번의 포기, 아이들의 증언도. 준호, 엄마는 항상 떠났어요. 재판 결과 2년 집유. 하지만 그녀의 명예는 끝났다. 재벌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친구들은 사라졌다. 나는 아이들을 맡았다. 법적으로. 사회복지국이 도왔다. 새 아파트, 3베드룸. 직장은 복귀했다. 상사가 고생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언니의 편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미안은 항상 새로웠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다. 학교 상담, 놀이치료. 준호가 말했다. 이모, 우리 가족이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응, 영원히.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출소 후 그녀가 나타났다. 마른 몸, 흐트러진 머리. 아이들 데려가. 내 거야. 그녀의 눈, 미친 듯 나는 문을 잠갔다. 법적으로 내 거야? 포기해. 그녀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 복수, 내 인생도 망칠 거야. 그녀의 위협은 현실이 됐다. 내 직장에 소문이 퍼졌다. 한지은, 언니 배신한 여자, 동료들의 시선. 상사가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 나는 사표를 냈다. 돈 문제 다시.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나는 프리랜서가 됐다. 밤늦게 회계 자문. 어느 날 준호가 다쳤다. 학교 싸움.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친구들이 그의 눈물.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복수의 대가. 아이들이 상처받았다.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니의 최후를 봐야 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려 했다. 이번엔 평범한 남자, 동네 사업가. 내가 망친 네 번째야, 그녀의 SNS. 나는 다시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과거 연인들. 이번엔 성공할 거야. 하지만 나는 막았다. 익명 제보. 남자는 도망쳤다. 언니가 무너졌다. 거리에서 만났다. 지은아, 제발. 끝내줘. 그녀의 무릎 꿇음. 나는 봤다. 그녀의 약함. 언니, 이제 내 차례야. 느껴봐. 나처럼. 시간이 흘러 1년. 아이들은 자랐다. 유찬이는 유치원, 준호는 중학교 입학.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에 빠졌다. 뉴스의 전 연예계 스타, 노숙 생활 기사, 나는 봤다. 그녀의 사진, 더러운 옷, 텅 빈 눈. 내 삶도 변했다.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클라이언트들, 내 이야기를 듣고 동정.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강한 여자라는 꼬리표. 진실은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 준호의 생일 파티. 아이들 모두 모였다. 케이크, 선물. 그날 문 두드림. 언니였다. 깨끗한 옷, 재활소에서 나온 듯 축하해. 준호야. 아이들의 눈, 혼란. 준호가 전마애라고 속삭였다. 나는 막았다. 가지마. 이게 내 집이야? 그녀가 울었다. 지은아, 나 변했어. 도와줘. 나는 흔들렸다. 어렸을 적 기억. 언니가 나를 안아주던 날, 하지만 그건 환상. 언니, 너무 늦었어. 그녀는 아이들을 봤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 잘못했어. 아이들이 달려갔다. 안겼다. 내 가슴 아팠다.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 난 항상 도망쳤어. 사랑이 무서웠어. 그래서 결혼, 이혼 반복. 나는 들었다. 하지만 용서. 아직. 다음 날, 그녀가 떠났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 여전한 야망. 한 달 후, 소문. 그녀가 새 남자 만났다. 이번엔 진짜. 나는 웃었다. 복수의 마지막. 나는 그녀의 새 남자에게 모든 걸 보냈다. 녹음, 증언. 그는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나에게 전화. 왜 안 끝내? 죽게 해줘. 나는 갔다. 병실. 언니, 살아. 내 죄를 안고 그녀의 눈물. 너도 고통받아. 그게 복수야. 2년 후,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린다. 아이들은 이제 내 자식들. 준호는 대학 꿈꾼다. 지민이는 피아노 연주. 유찬이는 이모, 결혼할 거야? 라고 묻는다. 나는 웃는다. 아직. 언니는 변했다. 재활센터, 상담. 그녀는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고개 끄덕였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내 마음의 상처.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배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는 치유가 아니에요. 용서가 진짜 힘지라고 말했다. 언니와 재회. 카페. 그녀의 미소, 진심.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우리는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 하지만 멀어진. 아이들과 산책. 한강. 이모, 행복해. 준호의 물음. 나는 봤다. 눈 덮인 강 이응, 이제야. 복수의 끝, 하지만 삶은 계속. 후회 없이, 앞으로.